회담 전에 일단은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 예. 그래서 사실 그걸 열게 되면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그거? 조국이죠. 조국이 주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조국은 계속 압박을 가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받아가지고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지는 예. 순간에 국회 분위기를 갖다 조국혁신당이 완전히 주도하게 된다는 거죠. 예. 한동훈 특검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조국혁신당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진 게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원합 때문에. 예. 문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딱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괜히 까봐서 나올 게 없다라는 거. 근데 괜히 깠다가는 누가만 띄워주는 거예요. 한동훈만 띄워주게 되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저쪽 까는데 등치가 있기 때문에 점잖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하고 싶은 말을 얘네들이 대신해 주거든. 너희는 우리의 위성 정당이다 이러는 거. 예. 근데 조국혁신당 애들은 생각이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죠. 자, 고량주를 2병 마셨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만나기 전에 범연석 야권 애인이 범야권 연석 애인이 뭔가 좀 대등한 위치를 원하는 조국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견제를 하면서 야야야 그래도 내가 형이고 내가 먼저야라고 좀 찐빵을 놓았다고 봐야 될까요? 뭐가 될까요? 영수회담 전에 일단은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 예. 그래서 사실 그걸 열게 되면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그 분위기는 조국이죠. 조국이 주도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런 모양새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입장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 대통령 만난 사람 나야.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야당 대표가 만나달라 그러면 만납시다. 하지만 당신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당 대표랑 다른 당 대표도 같이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얘기해서. 근데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네가 왜 껴? 그다음에 네가 이 판은 내가 벌리는 판인데 네가 왜 끼고 네가 왜 주도를 해? 이건 받을 수가 없다 해서 안 받아버린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교섭단체 요건 완화거든요. 이걸 갖다 이제 조국이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조국혁신당 관계자 중에서는 10명으로 낮춰달라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민주당의 공약 사항이었거든. 그러니까 공약 지키라 너희들. 그리고 사실은 또 조국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게 예. 이게 원내교섭단체 요건이 10석에서 20석이 된 게 사실 유신 때문에 된 거. 그러니까 지금 유신 체제다. 원래 예전엔 10석이었네요. 네. 그런데 이걸 20석으로 다시 20석을 한 게 바로 유신 체제인데 예. 유신 체제 계속 잔류할 거냐? 너희들 바꿔라. 예. 너희들도 이미 공약한 바 있냐? 그래서 그 압박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민주당에서 이걸 왜 받아줘? 딱 받아주게 되면 사실은 뭡니까? 요번에도 뭡니까? 선거가 정권 심판론이었잖아요. 예. 심판론에서 그럼 선수는 뭐냐? 제일 주자는 누가 되냐면 가장 선명하게 싸우는 놈이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였어요? 조국혁신당. 조국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애가 원내 교섭단체까지 돼? 거기서 와서 해? 이렇게 되면은 걔네들이 딱 싸움을 걸고 나서잖아요. 예. 그럼 민주당이 안 갈 수가 없어. 항상 어느 집단이들이 보면 항상 과격한 놈들이 움직여요. 예. 과격한 놈들이 뜨면은 총대 맨 사람들. 거기다 안 따라가면 또 배신자. 그렇죠. 이러면서 쳐낸단 말이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너희들 쫄았지? 와 안 따르노? 막 그러겠죠. 이런 거죠. 안 따라오면 너희들 왜 쫄았지? 이렇게 예. 라고 하면은 결국 뭐냐면 개꼬리인데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막 개를 흔드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은 계속 압박을 가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예. 서영교 같은 사람이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당론이 되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받아가지고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주는 순간에 조국혁신당이 주도를 해버리겠네요. 국회 분위기를 갖다 조국혁신당이 완전히 주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도 강성들이 있잖아요. 이 강성들이 뭐예요? 선명하게 싸울 걸 요구하고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득이 되냐면 이러이러이러한 걸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난 지지해가 아니거든요. 예. 저 새끼 때려줘야 돼. 이것 때문에 했는데 민주당이 뭐 자기 고유의 강령이나 자기 고유의 정책이나 자기 고유의 가치 이걸로 설득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해온 것들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왔던 모든 가치들 스스로 배반해왔거든. 그럼에도 살아남았던 건 뭐냐면 정권 심판. 그러니까요. 저는 때려잡아야 되는데 수단이 필요하잖아. 망치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흠결이 있는 망치라도 너희들 쓸 수밖에 없어. 이거란 말이죠. 지지자들도 거기 설득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반응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니까 그냥 마구마구 때려대는 건 누가 잡합니까? 조국혁신당.
당이 작잖아. 당이 예, 예. 작으면 모든 얘기 막 무책임하게 다 할 수도 있고. 뭐 정책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지금. 마구 지를 수가 있는 예, 거예요. 막 지를 수가 있는데 계속 뭐 이 내용들을 보면 사투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억수로 뭐 이런 거. 큰 당은 그렇게 못하죠. 아, 예컨대 매체들도 조그만 매체는 막 터트리잖아요. 예. 큰 매체는 그렇게 못하죠. 책임성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데 대중들의 그쪽 지지자들의 눈에서 볼 때는 얘들 화끈하게 싸우는데 얘네들 눈치 보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거든요. 이러니까 얘들한테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줄 수가 없는 거고. 아니 근데 교수님 완전히 화장실 들어가기 전 나온 후에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총선 때만 해도 지민 비조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이다 이랬는데 또 지금 정성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제 기억엔 그런데 아직 국회의원 안 된 거 아니냐.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멀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견제를 하는 거고 아. 견제를 하는 건데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게 뭐냐면 이제 한동훈 특검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조국혁신당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진 게 원한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아. 조국의 원한, 누구에 대한 원한,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원한 때문에 예.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서사, 자기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했다라는 서사로 지금 그 이야기로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을 시켰거든요. 예. 이걸 갖다가 내는데 문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딱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괜히 살다 알거든. 까봤자 나올 게 없다라는 거. 예. 근데 까봤자 나올 게 없는데 괜히 깠다가는 누가만 띄워주는 거예요. 조국혁신당. 아니죠. 한동훈만 띄워. 한동훈. 한동훈만 띄워주거든요. 그나마 그나저나 지금 한동훈이 지금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는데 예. 이걸 갖다 다시 또 불러내서 띄워줘? 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재명이나 또 다른 한편 저게 누가 있습니까? 조국이잖아요. 예. 이거 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거든. 주자가. 없죠. 주자가 없어요. 반면에 이쪽은 어떻습니까? 오세훈도 있고요. 나경원도 있고요. 홍준표도 있고 안철수. 있고, 또 원희룡도 있고 거기다 한동훈도 있다. 한동훈. 이렇게 됐단 말이죠. 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안해요. 지금 상황에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나마 한동훈. 그다음에 한동훈은 이제 확인된 게 뭐냐면 팬덤이 확인돼 버렸거든요. 예. 가는 데마다 엄청난 지지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다른 주자들 중에서 이 정도의 팬덤을 끌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겨우 총선 참패해가지고 지금 구석으로 물려놨는데 쭈구리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불러내가지고 또 띄워줘 이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를 자꾸 불러내십니까? 네, 그렇죠. 2조 심판이 아직 덜 됐나요?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되겠네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조국은 열심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잘라대는 거죠. 네. 지금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그 먹으면서 그 꼬량주 2병 마시면서 예. 했던 것만 앞으로 정책 연대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나쁠 거 없는 겁니다. 왜? 민주당에서도 저쪽 까는데 등치가 있기 때문에 점잖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하고 싶은 말을 얘네들이 대신해 주거든. 그러니까 그런 성사에 하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위성 정당이다 이러는 거. 예. 위성 정당이다.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면 얼마든지 만나서 뭐 정책 연대도 하고 뭐도 하고. 그 역할만 있어라.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정도가 얘기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조국혁신당 애들은 생각이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죠. 아. 사실 이 만남에서는 결국 누가 승자냐면 이재명이 승자인 거죠. 예. 그다음에 사실 그 조국이 아직은 이길 수도 없어요. 아. 상황이 이런데 교섭단체 힘들다. 예. 한동훈 특검법 그거 곤란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전에는 영서회담 우리 같이 해서 공동 대응하자. 예.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권 싸울 때도 계속 그걸 연대체를 만들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민주당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고. 그걸 연대체 만들자면 누구 제안입니까? 조국 제안이잖아. 누가 또 주도해요? 네가 주도하고. 하하. 우리가 170정 넘는 의석을 가지고 왜 그래야 되는데? 12석한테. 그러니까 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예. 다만 뭐 정책 연대 이런 것도 있지. 교수님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다가 당분간은 좀 협력적으로 조국 대표가 대법원 선고 내려지기 전까지는 선봉에 선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이거 아닌데? 우리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오히려 우리가 지지율이 호남에서 더 높을 수도 있어. 지방선거 때 후보자 내고 우리 결별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가능성이 많이 적은데 왜냐하면 30이 이제 곧 남았잖아요. 30이 올해 안에 내려지거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내려져요. 예. 라고 한다면 조국은 이제 아웃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근데 딱 하나 남은 가능성이 뭐냐면은 부분 파기 환송일 경우. 그걸 아마 기대할 겁니다. 부분 파기 환송하면 결국 1심, 2심, 3심 다시 돌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시간을 벌잖아. 그럼 총선에 출마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선에 출마할 수 대선에요.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민주당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예.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번에 왜냐? 어차피 둘 다 사법 리스크인데 혐의만 보면은 이재명 음. 거는 정말 이거는 정말 뭐랄까 파렴치한 범죄거든요. 그렇죠. 네. 파렴치한 범죄란 뭐 이화영 건도 있고요. 네. 이건 진짜 범죄 중에 파렴치한 범죄고 유죄가 확정되면 그냥 평생 감옥에 썩어야 할 이런 범죄. 예. 반면에 조국 거는 거의 보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거든요. 그래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가족들 다 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당하고 뭐 풍비 박산이 났. 실형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할 때는 참 예. 나쁜 놈인데 그래도 얘는 그래도 심판을 받았어. 죄값을 치렀다. 죄값을 치렀어. 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라고 하니까 이게 호남의 추가 확 조국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국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해요. 예. 이러면 그때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이 친명 쪽으로 지금 당 자체는 친명 쪽으로 완전 똘똘 뭉쳤는데 예. 호남 쪽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가지고 나 힘들어. 또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또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지금 친명이 말이 친명이지 다음까지도 다음 공천을 갖다가 이재명이 주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의원들도 기회주의적으로 볼 거란 말이죠. 다음 공천은 누구한테 받을까? 이재명은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차라리 조국인가?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질 갈등이 엄청나게 번질 수가 있는 거죠. 예.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둘이서 이제 티격태격하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갈 거라는 거죠. 예. 근데 다만 뭐냐면 둘 다 강성이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아마 강성 경쟁을 할 겁니다. 강성 경쟁. 선명성 경쟁. 말은 협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협치보다는 그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엄청나게 갈 거고. 예.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의원들 구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보면은 그 논리상 그리고 예. 하나가 강성으로 나가게 되면 딴 놈들 강성으로 따라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일단 한쪽은 심판을 했단 말이죠. 아직 심판 못 받은 건 야당 쪽이에요. 예. 그들이 또 그 짓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의 여론이 이번 총선 전과 같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걸 좀 알죠. 예. 알기 때문에 아마 두려움이 있네요. 조절을 할 겁니다. 조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쪽 애들이 강성으로 이러면 또 어떡합니까? 딱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의 또 딜레마가 있는 거죠.